오늘은 재미난 주제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도 창피하면서 우스운 이야기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방구입니다. 방구 자체는 숨을 쉬고 잠을 자듯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생리 현상일 뿐인데 여러분들도 곤란하거나 민망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방구의 정체에 대해 생각하면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구를 뀌는 게 좋을까요? 참는 게 좋을까요? 방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방구를 뀌어야 되는지 방구에 대해 곰곰이 살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야기 가지고 장수마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장수를 위한 모든 정보 장수마을입니다. 방구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장 내에 미생물이 증식하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 안에는 약 100조 마리나 되는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균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증식하면서 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대사 산물로 만들어지는 가스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방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의 방구를 뀌는 게 정상일까요? 내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보통 하루에 10번에서 15번 정도 낀다고 합니다. 자다가도 방구 끼니까요. 그 정도로 방구는 자연스럽고 흔한 현상입니다. 그렇더라도 방구를 참아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사실 방구는 참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스가 합쳐져서 방구로 만들어지는데 그 가스 중에는 유해가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가스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장 벽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타고 우리의 온 몸을 돌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더 심하면 안 좋은 가스가 많이 농축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뇌에도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구는 참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방구 참아보신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방구를 참다 보면 어떤 일도 벌어질 수가 있냐면 역으로 거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입으로 나온다고 해서 방구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별로 몸에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참지 않고 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참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한번 참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자주 참으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방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방구가 어떻게 나오는 것까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물하고 공기하고 같이 한 통에 들어있다면 누가 위로 가고 누가 밑으로 갈까요? 당연히 물이 밑에 있고 공기가 위로 가겠죠. 그런데 방구 관련해서는 이 반대 작용이 일어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상행결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횡행결장, 옆으로 간다고 해서 횡행결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하행결장이라고 해요. 하행결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방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밑으로 하행결장을 통해 내려갈 때 이 안에는 물도 약간 있을 거고 똥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원래 공기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기만 밑으로 나올까요? 이 공기가 나올 때 물이나 내용물도 같이 나오던가요? 정확하게 공기만 나온다는 겁니다. 공기가 밑으로 간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지만 어떻게 공기만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게 만드냐는 거죠. 이게 바로 장의 섬세한 운동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신비롭죠.
그리고 여러분, 방구 끼는데 소리가 요란한 방구는 냄새가 안 나고, 또 피식 방구라고 얘기하죠. 그런 방구는 엄청 냄새가 많이 난다고들 하잖아요. 사실 방구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방구를 빵 낀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고 피식 방구를 낀다고 해서 냄새가 구린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항문 사이가 얼마나 좁혀져 있느냐, 넓혀져 있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 내용하고는 관계없지만 냄새하고는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방구 냄새는 장내에 어떤 미생물들이 어떤 음식물들을 분해했느냐에 따라서 냄새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위 말해서 참기 어려운 구린 방구는 대부분 다 황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드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가장 대표적인 게 달걀 노른자가 있고, 또 무도 그렇습니다. 무 먹고 방구 끼면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죠. 또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황이 많이 들어있는 방구는 냄새가 좀 지독하지만 평상시 때 일반적인 방구는 원래 구린 냄새가 없습니다. 밥 지을 때 밥 냄새 맡아보면 구수하죠? 근데 약간의 탄 냄새도 사실 같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싫지 않을 정도로 방구 냄새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방구는 절대 나쁜 게 아니고요. 또 원래 냄새가 지독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방구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뿡소리만 나도 짜증내고 인상 쓰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드셨느냐에 따라서 방구 냄새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또 방구 냄새를 본인이 맡아보시게 된다면 본인이 점심에 뭘 먹었구나, 또 저녁에 또 뭘 먹었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음식의 냄새도 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장에 음식물이 너무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부패 과정이 일어나서 냄새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지독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의 방구 냄새가 일반적으로 좀 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구 냄새 가지고도 장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지만 지극히 건강하신 분이 방구를 뀌었는데 냄새가 지독하다면 그거는 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아주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방구 냄새를 하루에 몇 번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맡다 보면 면역이 좋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엑스터 대학에서 학술지 의료화학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연구팀에 따르면 방귀 냄새는 암과 뇌졸중, 심장질환, 치매 등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방귀 냄새의 근원 중 하나인 황화수소가 대량으로 흡입되면 유독하지만 소량일 경우에는 체내의 세포를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황화수소가 혈액세포의 에너지 생성을 촉진하고 염증을 조절하는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된다면 세포는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세포는 질병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효소를 흡입해서 스스로 황화수소를 만들어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당뇨병, 관절병,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의 관건인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예방하고 복구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방구 끼면 인상 쓰지 마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세요. 오늘 어떠셨나요? 흔하게 알고 있던 방구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방구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또 무조건 장이 나빠서 방구 냄새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방구는 참지 않고 빵빵 뀌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뭐 주변 환경을 생각해서 참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집에서는 참지 않고 빵빵 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